이렇게 다양하게 우리가 좀 경험해보지 못한 것 같지만 생각보다 가까이 이 메타버스가 우리 생활 가운데 안에 들어와 있는 것 같은데 이 코인적으로 저희가 생각을 해봤을 때 가장 활발하게 또 투자자분들께 익숙한 종목이 바로 이 샌드박스일 것 같거든요. 이 더 샌드박스라는 게임에서 유래된 거라면서요. 네. 제가 지난주에 이제 리플 관련해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제 네. 오늘도 이제 NFT하고 메타버스를 설명한 이유는 이제 샌드박스라고 하는 코인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설명을 드린 겁니다. 먼저. 네. 왜냐하면 어떤 코인을 접하기 위해서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백서는 읽으셔라. 네. 그다음에 이 코인이 어떤 걸 표방하는지에 대해서 아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쵸. 그래야 좋은 코인을 고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지금 아시겠지만 지난주에 비해서 또 이번 장은 또 아주 장이 괜찮았잖아요. 그죠? 그쵸. 많이 제가 볼 때는 복구를 하셨을 거라고 보고 네. 이제 앞으로 상승장이 올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방송을 보게 되면 자, 불꽃장이 시작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불꽃장이 시작됐는데 우리가 바라보는 그 코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건 당연히 비트코인이 대장이니까 앞장서서 가겠죠. 네. 그다음에 이제 이더리움, 제가 말씀드린 리플 같은 경우들이 뭐 메이저 코인에 해당하는데 그것만 또 따라갈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그러면 알트코인을 뭔가를 골라야 되는데 그 알트코인도 그냥 그래프만 보고 고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프를 본다는 건 단타성이라는 말씀드렸죠. 네. 그러면 중장기적으로 저 대장들을 잘 따라갈 수 있는 코인들이 무엇일까? 그러면 트렌드를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뭐 디파이라든가 이런 것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네. 요새 NFT, 메타버스 이런 것들이 되게 유행하던데 그런 코인이 어떤 거지? 라고 했을 때 또 많은 코인들도 있지만 네. 그중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코인 중에 하나가 바로 샌드박스라고 하는 코인인 거예요. 네. 그래서 샌드박스를 한번 가지고 나와봤고 네. 이 샌드박스에 대해서 제가 이거를 뭐 매수하셔라 이런 의견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네. 제가 이제 그쵸. 네. 교육적인 관점에서 설명을 드리는 건데 앞에 얘기했던 NFT하고 메타버스가 아주 절묘하게 결합되어 가고 있는 코인이에요. 네. 그리고 이 샌드박스는 굉장히 또 오래된 그 게임이에요. 예전에 처음에는 코인으로 만든 게임이 아니라 모바일용 게임으로 만들어진 진짜 순수한 게임이었다는 거죠. 네. 그 이름이 더 샌드박스고 그래서 이제 이 게임은 가장 큰 게 뭐냐면 유저들이 어떤 자기만의 어떤 캐릭터라든가 아이템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보통 중앙에서 주어진 형태로 그 주어진 환경에서만 쓰는 것들이 대부분이죠, 그죠? 네. 예를 들어서 뭐 비행기 게임을 하게 되면 비행기가 막 그 한 판을 깨고 나면 레벨업이 돼가지고 무기가 조금 더 좋은 게 나오고 레벨이 올라가면 또 좀 더 큰 무기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가는 게임이 일반적이라면 이 더 샌드박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저만의 어떤 독특한 형태의 아이템이나 여러 가지 무기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게 가장 큰 거예요. 그럼 여기서 혹시 이제 뭔가 힌트를 얻으실 수가 있는데 제가 혼자 독특하게 뭘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그거는 세상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세상엔 없죠. 그죠? 아니 뭐 우연하게 이렇게 제가 만들었더니 어떤 사람이 만들 수는 있겠지만 네. 제가 제 색깔만 막 넣어가지고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했을 때 지금 뭐 여기 보시면 화면에 보시면 이런 캐릭터들이 있는데 이 캐릭터를 막 우스꽝하게 만들었다 치자고요. 네. 뭐 또는 강력하게 만들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이 캐릭터는 다른 캐릭터들하고 겹치지 않는다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예전에는 게임만 하다가 중간중간에 이 많은 유저들이 다운을 받으면서 이 더 샌드박스가 되게 강력해졌어요. 천만 유저가 다운을 받으면서 네. 그러면서 여기 들어오면 나만의 캐릭터 만들 수 있대라고 하다 보니까 그렇다는 거는 전 세계에서 이거 복사가 안 되고 나만 가지고 있는 캐릭터 그게 뭐죠? NFT 아닌가요? 난 펀저블 토큰이잖아. 샌드박스가 난 펀저블 토큰이 될 수 있겠다. 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어. 그러면서 이제 이게 코인이 되면서 폭발적으로 더 인기가 막 생긴 거죠. 네.
이 샌드박스의 인기 사실 올해 초반부터 가격적인 면에서도 저희가 엿볼 수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샌드박스가 정확히 어떻게 메타버스와 연결되는지도 좀 이해해보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네네. 자, 그래서 이제 NFT는 잠깐 설명드렸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마켓플레이스라고 하는 곳에서 NFT를 거래할 수 있어요. 제가 만든 것들을. 그럼 사고 팔 수 있다. 그리고 이거는 중앙화돼 있지 않아요. 그래서 블록체인을 당연히 활용하고, 그래서 이제 이 게임의 목적은 디지털화 시켰다. 그리고 가장 크게 창조성이다는 거고, 요 두 가지를 이용해서 아주 재밌게 놀자. 게임이 재미없으면 재미가 없으면 안 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탈중앙화를 하는데, 이런 아이템들을 가지고 놀 수 있는 어떤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플레이그라운드가 네. 필요하잖아요. 네. 이 플레이그라운드가 바로 이 메타버스인 거죠, 이제. 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더 쉽게 설명을 하자면, 우리 게임을 할 때 그 어떤 배틀그라운드를 할 때 비행기 타고 가다가 어디 탁 내리잖아요, 그죠? 네. 배틀그라운드 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아들 때문에 한두 번 정도는 해봤어요, 이제. 네. 자, 그러면 메타버스라고 하는 곳은 이 플레이어들이나 또는 그 아이템들을 가지고 거래를 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다. 그 공간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 샌드박스가 NFT 형태의 코인으로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NFT가 많이 부상함으로 인해서 게임 속의 캐릭터가 독특해짐으로 인해서 이 샌드박스는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샌드박스가 메타버스하고 결합을 했을 경우에 훨씬 더 강력해지겠다라고 하는 개념을 더 도입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샌드박스 랜드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한된 공간을 만들어서, 자, 여러분들의 캐릭터를 가지고 이 땅을 구매하신 다음에 여기에서 당신만들만의 왕국을 지으세요. 여기서 하세요. 자, 그렇게 한 거죠. 그런데 이거 메타버스 지난번에 뭐 우리 방송에서 많이 나와서 그 이제 방송 보신 분도 있겠지만, 현실상에서 봤을 때 강남도 팔고 뭐 압구정도 팔고 그쵸. 반포도 팔고 막 그랬잖아요. 그죠? 네. 그랬을 때 사실 저도 의아했어요. 아, 저기 그냥 가상 세계에서 압구정동을 내가 한 평 사볼까? 뭐 한 10,000원 하면 살려고 그랬는데 가봤더니 더 1억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값어치가 올라가는 것처럼 게임 속에서도 이런 가상의 공간이지만 아주 좋은 땅을 차지하기 위한 형태의 거래가 이루어지더라. 네. 그래서 샌드박스가 메타버스하고 이제 서로 결합을 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내가 갖고 있는 무기, 그게 더 강력해진다고 했을 때 NFT의 가격도 상승할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내가 또 지배하고 있는 어떤 공간, 메타버스 에이리어, 이 공간 자체가 남들이 탐을 내는 공간이 되면 그 땅값도 오르게 되겠죠, 이제. 네. 그렇게 됐을 때 굉장히 값어치는 오른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이렇게 만들어진 메타버스 공간을 무한정으로 하지 않고요, 제한시켜 놨다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갖고 싶게 만드는 거죠. 우리 앵커님은 이제 외국에서 생활을 좀 많이 해보셨겠지만, 네.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서는 차를 함부로 살 수가 없어요. 돈이 있는데 왜 차를 못 살까요? 왜냐하면 주차 공간이 한정되고 나라가 되게 좁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그 차를 갖고 있는 사람이 펜시키거나 차가 한 대 이제 비었다라고 하는 TO가 나와야 그래 차를 살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차를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공유 서비스라고 하는 걸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에 자기 차가 없고 공유카가 있어서, 네. 우리나라에도 소카니 뭐 이런 네, 그 네, 카가 있죠. 그런 것처럼. 네. 그래서 이 메타버스 안에 공간을 한정 짓게 만들게 되면 그 사람들이 이 공간에 와서 점유세를 내야 되고 같이 쉐어링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될 경우에는 수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전의 개념과는 다르게 이 NFT하고 메타버스의 앞으로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 공간이 만약에 더 부족해요, 이제. 더 부족해가지고 공간을 늘려야 된다면 어떡할까요? 새로운 공간을 또 합의하에서 만들면 되겠죠. 네. 가상의 공간이. 이런 식으로 해서 확장성도 있고 또 재산 증식성도 충분히 존재한다. 네. 이런 것들이 앞으로의 메타버스의 굉장히 무궁무진한 발전 가능성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